대치가 신호를 보내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서연의 가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앞치마 안에서 칼을 빼내어 첫 번째 조직원을 맞이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칼잡이가 완전히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몽둥이를 피하며 그의 손목을 베어 무기를 떨어뜨렸고, 두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다리를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이 여자 정말 장난이 아니야. 대치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서연과 달리 정식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었고 힘도 훨씬 세었습니다. 서연은 대치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뚝에 얇은 상처를 냈습니다. 아, 인연이. 부산국제시장이 깨어나는 새벽 5시, 이서연은 이미 2시간째 젓갈을 담그고 있습니다.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이어온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칼끝이 재료를 썰어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평소보다 칼을 쥔 손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서연의 외모는 시장 상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있지만 흘러내리는 잔머리들이 섬세한 얼굴선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젓갈을 담그는 일 때문에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는 탄탄한 근육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알치마 너머로 보이는 몸매는 누가 봐도 매력적입니다. 아이고, 서연 씨 또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일찍 나오면 몸이 상한다니까에. 옆가게 생선장수 김철수가 인사를 건넵니다. 서연은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합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요.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바다에서 단련된 듯한 느낌이 들죠. 그 깊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대 초반 동해안에서 해녀로 살며 칼 쓰는 솜씨로 이름을 날렸던 전설적인 과거가 말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서연의 가게 앞에는 어김없이 줄이 섭니다. 15년 동안 이어온 단골들부터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모두가 서연의 손맛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 손님들이 젓갈보다는 서연의 미모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장님, 이 젓갈 진짜 예술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한 남성 손님이 감탄하며 묻습니다. 서연은 잠시 칼을 내려놓고 손님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변합니다. 칭찬 고맙지만 젓갈 맛으로 평가해 주세요. 손맛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세월과 정성, 그리고 피와 눈물이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나는 거 아닌가요? 정오가 되자 시장은 가장 분주한 시간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몇 대 보이고 평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임대료 올린다고 난리더라고요. 신흥 세력이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상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연은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손에 쥔 칼이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 세대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연만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화려한 문신과 값비싼 옷차림으로 무장한 조폭들입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의 가게 앞에서
멈춰서면서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 미인이네요. 서연 씨 맞죠? 젓갈 장사 잘하신다면서요? 서연은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합니다. 장사는 15년째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세요? 아, 인사가 늦었네요. 저희는 용문파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시장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쁜 사장님한테는 직접 인사차 온 거예요. 조직원들의 시선이 서연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훑어봅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칼끝이 도마에 깊숙이 박히면서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관리, 여기 15년 동안 살면서 관리 받은 적 없는데 갑자기 관리는 왜 해요? 서연 씨, 세상이 바뀌었어요. 젓갈 장사도 이제 우리 허락 받고 해야 하고 특히 이렇게 예쁜 사장님은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 드려야죠. 용문파 조직원 중 하나가 서연에게 다가가면서 위협적이면서도 음흉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당신들 놀이터로 보여요? 그 손 치우세요. 칼 나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시장 전체가 고요해지면서 긴장감이 팽팽해집니다. 평범한 젓갈 가게 사장으로만 보였던 서연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서연의 뺨을 2번 가볍게 툭툭 치면서 음흉한 웃음을 짓습니다. 서연 씨, 우리랑 좋게 좋게 가요. 이렇게 예쁜 얼굴에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 순간 번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젓갈 국물이 튀고 조직원의 손등에 얇은 선 하나가 생깁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 인연이 뭘 했어. 서연은 여전히 젓갈을 담그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작은 칼이 붉은 빛을 반사하고 있죠. 이 손맛이 뭔지 모르나 보네요. 내가 그 옛날에 피도 젓갈처럼 버무려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뒷골목으로 달려갑니다. 전설이 돌아왔다. 그 사장님, 아직 칼 안 났다는 소린 못 들었는데. 용문파 조직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단순한 젓갈 장사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2년. 뭔가 이상하다. 일단 오늘은 물러가자. 조직원들이 차에 타고 떠나면서 서연을 째려보며 말합니다. 서연 씨, 우리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렇게 예쁜 사장님이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차들이 떠나고 나서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국제시장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서연은 여전히 젓갈을 담그고 있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예전과 다릅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용문파 조직원들의 음흉한 시선과 위협적인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자신의 뺨을 건드렸던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침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 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20대 초반 동해안에서 해녀로 살며 전설적인 칼잡이로 불렸던 그때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도착하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서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피했습니다. 서연 씨, 어제 일 때문에 걱정이에요. 용문파 애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던데. 옆 가게 김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용문파의 표적이 된 것은 분명했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미모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검은 승용차들이 시장으로 들어왔고 이번에는 용문파 보스인 차태식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42살의 태식은 잘생긴 외모와 여유로운 미소로 무장한 채 서연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어제 우리 부하들이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스인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어요. 태식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연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되죠. 하지만 저는 서연 씨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혼자서 이런 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태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고 칼끝이 도마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연 씨, 이 시장은 이제 우리 용문파 관할이에요. 임대료도 우리가 정하고 누가 장사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결정하죠. 하지만 서연 씨 같은 특별한 분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고 싶어요. 태식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용문파가 시장에 들어온 이후로 이미 몇몇 상인들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특별한 대우라니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제 여자가 되어주신다면 이 시장 전체를 서연 씨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임대료도 면제해드리고 다른 상인들도 서연 씨 말 한마디면 보호해드리죠. 서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지면서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제 답은 거절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 씨, 제 제안을 너무 성급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태식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서연의 가게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젓갈통을 뒤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젓갈들이 바닥에 떨어지면 아깝겠네요. 서연 씨가 정성껏 만든 건데. 조직원 중 하나가 젓갈통을 들어 올리며 떨어뜨릴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다른 조직원은 냉장고 전원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 전 동해안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던 그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죠. 손 떼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조직원 중 하나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보스님 말씀 잘 들어두세요. 이렇게 예쁜 얼굴 다치면 안 되니까. 순간 번개보다 빠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손에 쥐어져 있던 작은 젓갈 칼이 조직원의 손목을 스쳤고 얇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조직원은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빼었습니다. 경고는 한 번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식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재미있네요. 서연 씨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 흥미로워지는데요. 태식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니까요. 차들이 떠나고 난 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용문파의 위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서연은 어지럽혀진 가게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그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드디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녹슨 칼집과 함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전설의 칼잡이 이서연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15년 동안 봉인해뒀던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칼 한 자루였습니다. 칼집을 천천히 벗기자 달빛에 반사되는 칼날이 서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 동해안에서 해녀로 살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칼이었죠. 서연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다에서 상어에게 공격당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폭풍우 속에서 침몰하는 배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칼과 함께했던 날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건 이후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평범한 젓갈 장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칼을 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밤새도록 칼을 닦고 다듬으며 잊었던 기술을 되살렸습니다. 손목의 움직임, 발의 위치, 호흡법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되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의 동작을 반복하자 예전의 감각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치마 안쪽에 작은 칼을 숨겨두었습니다. 젓갈을 담그는 칼과는 다른 진짜 무기였죠. 시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김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맞았습니다. 서연 씨, 밤사이에 큰일이 났어요. 용문파 애들이 시장 상인회장 집에 찾아가서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협박이요? 임대료를 2배로 올리고 매달 보호비를 내라고 했대요. 그리고 거절하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위협했다고.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용문파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모두들 무서워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서연 씨도 조심하세요. 어제 일 때문에 특별히 눈여겨두고 있을 거예요. 김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승용차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조직원들이 내렸고 차태식도 함께였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어젯밤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태식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답은 어제와 같아요. 거절이에요. 참 아쉽네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태식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서연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젓갈통을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를 발로 차며 가게를 아예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좋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장사가 되겠어요? 한 조직원이 서연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번개보다 빠른 동작으로 앞치마 안에서 칼을 빼내어 조직원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피가 났습니다. 얇지만 정확한 상처였죠. 아, 인연이 진짜 칼을 가지고 있어.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칼을 든 채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태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흥미로움에서 진지함으로 바뀐 것이죠. 서연 씨, 정말 재미있는 분이네요. 단순한 젓갈 장사가 아니었군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서연 씨가 우리를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태식이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서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술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죠. 조직원 하나가 달려들자 서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죠.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조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태식은 오히려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서연 씨. 이제 더욱 갖고 싶어졌어요. 포기하세요. 저는 절대 당신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서연 씨를 굴복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태식이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자.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겠어. 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우리 편이 되도록 말이야. 차들이 떠나고 난 후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서연이 진짜로 조폭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제 더 위험해질 것 같은데.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칼을 다시 앞치마 안에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용문파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나올 것이고 자신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한번 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5년 전 버렸던 과거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용문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고 임대료 인상과 보호비 요구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요. 어젯밤에 과일가게 박 사장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젓갈을 담그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협박이었어요? 가게를 넘기거나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박 사장 딸이 대학생인데 학교 앞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다고.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은 뭐라고 해요? 벌써 도망갔어요. 어젯밤에 가족들과 함께 부산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용문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차태식과 함께 나타난 남자는 덩치가 훨씬 크고 흉악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대치, 용문파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서연 씨, 인사드려요. 저는 김대치라고 합니다. 태식이 형님이 서연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치의 목소리는 태식과 달리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젓갈을 담그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식이 형님이 너무 신사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어요. 이제부터는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치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서연의 가게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번에는 1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고 모두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태식이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서연은 칼질을 멈추고 대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절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대치가 신호를 보내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서연의 가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안에서 칼을 빼내어 첫 번째 조직원을 맞이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칼잡이가 완전히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몽둥이를 피하며 그의 손목을 베어 무기를 떨어뜨렸고 두 번째 조직원이 달려들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다리를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이 여자 정말 장난이 아니야. 조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치는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군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실력이 있으시네요. 대치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서연과 달리 정식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었고 힘도 훨씬 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칼솜씨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대치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뚝에 얇은 상처를 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위치였죠. 아, 인연이. 대치가 분노하며 더욱 거칠게 공격했지만 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젓갈을 담그던 손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형님,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배운 건지. 조직원 중 하나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서연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칼솜씨네요. 서연 씨, 당신 정체가 뭐죠? 서연은 대치를 제압한 후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젓갈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것을 지킬 줄은 아는 사람이죠. 이제 더욱 갖고 싶어졌어요. 이런 여성을 놓칠 수는 없죠. 태식의 눈빛이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이를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오, 무섭네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연은 칼을 태식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상인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태식은 놀라기보다는 더욱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서연 씨,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태식이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내일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겠어요. 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까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요? 서연 씨에게 소중한 사람들부터 건드리는 거죠. 혼자서는 아무리 강해도
모든 사람을 지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식의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만약 시장 상인들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쩌실 건데요? 서연은 칼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태식이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연 씨. 내일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차들이 떠나고 난 후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서연이 혼자서 용문파와 맞서 싸우는 것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서연은 어지럽혀진 가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장과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칼을 닦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용문파가 어떤 방법을 써오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의 칼잡이 이서연이 완전히 되돌아온 이상 그들이 무엇을 하든 막아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을 상인들이 대부분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만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용문파 놈들이 박 사장 딸을 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식의 위협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박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용문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연 씨가 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서연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모두들 무서워해요. 서연 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서연 씨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서연은 젓갈을 담그는 손을 멈추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예상했던 대로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롭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어젯밤 일에 대해 들으셨죠? 서연은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다니 정말 비겁한 방법이네요. 비겁하다뇨?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맞죠. 서연 씨가 너무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었어요. 태식이 서연의 가게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서연 씨가 제 여자가 되어주시면 그 학생을 즉시 풀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도 보호해드리죠. 그 학생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럼 당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서연의 대답에 태식이 씩 웃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서연 씨가 먼저 제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럼 거절이에요.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태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 그 학생이 다치는 걸 원하시는군요. 아름다운 대학생인데 상처라도 나면 안 되죠. 그 순간 서연의 칼이 태식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번개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협박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학생을 당장 풀어주세요. 태식은 놀라기보다는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저를 죽인다고 해서 그 학생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죽으면 부하들이 그 학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태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밤 10시에 부두 창고로 오세요.
혼자서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과 서연 씨가 1대1로 거래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칼을 내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만약 그 학생에게 해를 끼쳤다면 걱정 마세요. 저는 신사니까요. 태식이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그리고 서연 씨, 혹시 예전에 동해안에서 살았던 적이 있나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식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서연 씨의 칼솜씨를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특히 물망초라는 조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서연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물망초는 15년 전 동해안에서 활동했던 여성 칼잡이 조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조직의 리더였죠.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보네요. 태식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연 씨. 정말 흥미로운 밤이 될 것 같아요. 태식이 떠나고 난 후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식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내내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오늘 밤 부두 창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연은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진짜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칼뿐만 아니라 옛날 물망초 시절에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이었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젓갈 장사 사장이 아니라 전설의 칼잡이 이서연이었습니다. 밤 9시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부두 창고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서연은 옛날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물망초 시절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서 싸웠던 날들을 말이죠. 부두 창고에 도착하자 이미 용문파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식도 보였고 김대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묶여 있는 젊은 여학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연 씨, 시간에 맞춰 오셨네요. 역시 약속은 지키시는군요. 태식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학생부터 풀어주세요. 아직 이른 것 같은데요. 먼저 서연 씨와 이야기할 게 있어요. 태식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사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물망초의 리더였던 이서연 맞죠? 서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어쩌려고 해요? 더욱 갖고 싶어졌어요. 전설의 칼잡이를 제 여자로 만든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태식의 눈빛이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해보죠. 서연이 칼을 빼들자 창고 안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짜 전설의 칼잡이와 용문파의 최종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두 창고 안에서 서연이 칼을 빼들자 태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젓갈 장사 사장이 아니라 진짜 전설의 칼잡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서연 씨. 아니, 물망초의 리더 이서연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태식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학생부터 풀어주세요. 그럼 당신과 정정당당하게 싸워드릴게요. 아직 이른 것 같은데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태식이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동해안에서 물망초가 사라진 이유를 아시나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과 지금 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많은 관계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 사건과 관련이 있거든요. 태식의 말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동해안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건, 물망초가 해체되고 서연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그 사건을 태식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물망초를 배신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때문에 서연 씨의 동료들이 모두 죽었고 서연 씨만 살아남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배신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어요?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연 씨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의 연인이었던 사람 말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1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동해안 절벽에서 벌어진 마지막 싸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배신한 그 사람,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당신이 설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 씩 웃으며 가면을 벗듯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차태식이 아니라 김준호. 15년 전 서연 씨의 연인이었던 그 김준호 말이에요. 서연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연인이 용문파의 보스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준호. 당신이 준호라고? 그래요. 그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죠?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복수? 누구에게? 서연 씨에게요. 그때 서연 씨가 저를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동료들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서연의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준호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으려다가 결국 준호를 잃게 된 것. 아니야. 그때 나는 당신을 구하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서연 씨는 자신만 살기 위해 저를 버렸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복수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서연 씨를 찾아서 똑같은 고통을 주려고 했어요. 서연 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빼앗고 결국 굴복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준호,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준호가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봐요. 서연 씨가 그때 저에게 했던 것처럼 선택하세요. 자신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을 구할 것인지. 서연은 묶여있는 여학생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 만약 내가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 학생을 풀어주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서연 씨는 평생 제 것이 되어야 해요.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 학생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마세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서연 씨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가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학생의 밧줄이 풀리고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괜찮아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드리세요. 여학생이 창고를 나간 후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학생은 안전해졌어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준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때와 똑같네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서연 씨가 도망칠 곳은 없으니까요. 준호의 손이 서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15년 전 그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손길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서연의 뺨에 닿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동해안 절벽에서 벌어진 그날의 진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기억하려고 해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망초가 적들에게 포위되었을 때 준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스파이였던 거예요?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연이 진실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적의 편이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죠.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왜 배신했어요? 선택해야 했어요.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생존을 선택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죽은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서연 씨만큼은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연 씨가 저를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구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나는 당신을 잡으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때 나는 당신을 구하려다가 함께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모든 복수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당신을 구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포위했어요. 조직원 중 하나가 뛰어들어와서 외쳤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조직원들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서연 씨, 준호가 외쳤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을 제압하고 두 번째 조직원의 무기를 빼앗으며 세 번째 조직원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대단해요, 서연 씨.
역시 물망초의 리더답네요. 준호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도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죠. 15년 전에 끝나지 못한 싸움을 말이에요. 서연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칼을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돌아갈 곳은 없어요. 준호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막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당신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조금씩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진짜 실력은 여전했거든요. 서연 씨, 정말 끝까지 가시겠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서연의 칼이 준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상처였습니다. 아!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함께 죽어봐요. 준호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칼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했습니다. 서연의 칼이 준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의 상처였습니다. 끝났어요, 준호. 준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용문파를 체포해 주세요. 경찰들이 준호와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정말 사랑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해요. 준호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서연은 혼자 창고에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범한 젓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용문파가 사라진 후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고 임대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젓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젓갈 장사가 아니라 시장을 지켜준 영웅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김철수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게 앞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줄이 서 있었습니다. 용문파 사건 이후로 서연의 젓갈을 맛보러 오는 사람들이 부산 전체에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리 밝고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웃음이었죠. 서연 씨, 소문 들었어요? 시에서 국제시장 명예시민으로 추천하겠다고 하던데요.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젓갈이나 잘 담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없었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되었을지 말이에요. 오후 시간 서연이 젓갈을 담그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용문파에게 납치되었던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민지 씨. 어떻게 지내요? 몸은 괜찮고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지는 그날 이후로 종종 서연의 가게에 들러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민지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김준호 씨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준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받지 않을게요. 정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앞만 보고 살려고 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미움도 원망도 다 놓아주는 거죠. 서연의 말에 민지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연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수고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이 돌아보니 경찰서 형사 박동식이 서 있었습니다. 용문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죠.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김준호와 용문파 조직원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준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형량에 따라 처벌받았고요. 이제 정말로 끝난 거예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연 씨에게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경찰서에서 시민 보안관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해요. 서연 씨 같은 분이 계시면 부산이 더 안전해질 것 같아서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저는 그냥 여기서 젓갈이나 담그며 살고 싶어요. 박 형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주세요. 박 형사가 떠나고 난 후 서연은 혼자 가게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비롯해서 과일가게 박사장, 생선가게 이사장 등 모든 상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 표시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김철수가 큰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국제시장의 수호천사 이서연 사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 이런 거 왜 해요? 부끄러워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에서는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박 사장이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돈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서연 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상인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서연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서연은 혼자 시장을 걸어보았습니다. 한 달 전 용문파와 싸웠던 곳들을 지나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죄책감도 모두 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젓갈을 담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갈 것입니다. 부산 국제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는 전설의 칼잡이에서 진짜 젓갈 장인이 된 이서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손맛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말이에요.